앞서 언급한 역사적인 기록 중에서 대표로 성정원 일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성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곳으로 왕과 부서들 간의 소통을 맡아 각종 서류들을 정리해 왕에게 올려 보고하고 왕이 내린 명령을 부서들에 전달하는 비서실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성정원에서 왕이나 부서들에게서 올라온 일들을 시시콜콜 기록한 기록물이 성정원 일기이며 조선왕조가 시작된 이후부터 작성되어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기억되었습니다. 도중에 이름이 몇 번 바뀌었지만 역사가들도 편의를 위해 그냥 성정원 일기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기록유산이자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조선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기록물이며 국보 303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정원 일기는 완전하게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기록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화재로 모조리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시 시작한 기록분도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 또 타버렸고 영조시대에 또 불타 일부 기록이 또 소실되었으며 세손이 요청하여 사도세자 사건이 기록된 성정원 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은 기록은 인조 1년에서 순종 4년까지 287년 정도 분량입니다. 이전 일기들과 중간중간 있었던 기록들이 소실됨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토록 소실된 결정적 이유는 실록은 같은 책을 여러 권 만들어 서너 곳의 사고에 보관한 반면 성정원 일기는 필사본 한 부만 제작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양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정원 일기는 분량이 엄청난데 조선왕조실록의 글자수가 4964만 6667자인데 현재 남은 성정원 일기는 대략 2억 4250만 자입니다. 어떻게 글자를 수를 세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기록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각종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처럼 종이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우리가 찍은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기도 합니다. 사진은 종이에 적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쓰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시작하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저장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형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때 사용하는 몽타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기록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에 따라 다양한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기록은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업무에서 나오는 개발 검토서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전에 조직에서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아웃 보고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산 이전 개발 단계에서 양산 작업을 위해 공정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 기록으로는 지그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각종 지그를 제작하여 그것을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남기는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설비 일상점검표가 있습니다. 매일 작업을 하기 전에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검사 성적서입니다. 원재료나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 숙련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록이라는 것은 조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기록이 없을 경우 행동은 인정하면서 그 행동의 결과물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평가 결과를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기록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조직에서 기록 중인 특이한 기록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기록의 이름과 어떤 업무의 결과로 기록하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기록과 그것에 버금가는 기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가계부에 일기를 쓴 것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생활을 매 시간 단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 역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은 달력의 4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달력이라는 좁은 공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자신의 딸의 성장 과정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연속으로 연결하면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한번 도전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록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에 1년간 살면서 태국어를 쉽게 배우기 위하여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가 만든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것으로만 기록해 놓은 맛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제가 가진 기록 중에서 양은 적지만 저희 보물 1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노후에는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